소리 지르지 말라니까. 감사합니다. 예. 하루 지나고 이제 이틀째인데, 그 질문이 있으면 질문을 받고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 서면으로 질문이 하나 들어왔어요. 이거를 한번 읽어볼게요. 그 3단에서 질문을 하나 주셨는데, 분별과 첫인상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강연 때 텅 빈 마음의 상태, 분별이 없는 상태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예를 들어 저에게도 첫인상이 좋은 사람이 있는 반면에 첫인상이 안 좋은 사람도 있습니다. 저의 경우 첫인상이 안 좋은 사람들은 저 스스로 그 사람의 아주 작은 부분만 보고 전체를 판단하지 말아야지 하며 스스로 잘 되뇌이고 마음을 비우려 하는데, 반면 첫인상이 좋다는 것은 이것 또한 분별이 있는 상이기 때문에 궁금한 점은 이 좋은 상을 없앨 필요가 있는지, 이 첫인상을 어디까지 가져가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썼어요. 예. 아주 좋은 질문이죠? 예. 누구 대답할 사람? 이 정도는 내가 대답해 주겠다. 예. 그 분별이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이게 생각의 틀이에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틀에 맞으면 좋은 거고, 안 맞아 그럼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사람 나쁜 사람도 자기가 갖고 있는 틀이에요. 자기가 갖고 있는 틀에 맞으면 괜찮은 사람이고, 안 맞으면 좀 안 좋은 사람. 많이 안 맞아 그러면 아주 나쁜 놈이에요. 이게 틀에 따라서 이렇게 되는 것인데, 문제는 그 틀이 정확한 거냐,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그건 나의 틀이지, 내가 갖고 있는 틀. 다른 사람 틀에는 또 이게 또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자기 객관화 작업이랑 비슷한 거예요. 이런 걸 버릴 줄도 알고 잡을 줄도 알아야 돼. 원불교에서 집방자재라는 말이 있어요. 집심과 방심을 자유자재로 한다. 마음을 놓을 수도 있고 잡을 수도 있어야 돼. 그러니까 분별이 무조건 나쁜 거니까 분별하지 마라, 이게 아니라 분별을 하고 살아야죠. 뭐가 좋은 건지, 뭐가 나쁜 건지, 뭐가 이로운 건지, 뭐가 해로운 건지, 뭐가 옳은 건지, 뭐가 그런 건지 분별을 안 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데, 문제는 이게 무조건 내가 옳다 이런 건 벗어나야 돼요. 그래서 성숙한 사람이 되는 길이거든. 그러니까 분별이라는 거는 내가 놔야지 하면 탁 놓을 수 있는 자유를 가지고 있어야지 이게 성숙한 사람이에요. 그건 나의 생각일 뿐이에요. 이 첫인상도 나의 첫인상일 뿐이지 그게 꼭 맞는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거기에 그 휩쓸려 들어가 버려. 끌려 들어가서 그것이 주인이 되고 나는 어쩔 줄 몰라. 이러면 불행한 삶이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자타간에 불행해. 자기만 불행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거를 딱 아시고, 여기 첫인상에서 뭔가 이제 분별이 생겼어. 제가 고등학교 딱 들어가서 내 바로 뒤에 앉은 학생을 처음 딱 보는 순간 딱 드는 생각이, 약간 범죄형으로 생겼다. 상당히 약간 불량하면서도 뭔가 가까이 가면 안 되겠다 이 생각했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막 같이 막 6개월, 1년 같이 지내다 보니까 세상에 그렇게 좋은 애가 없어. 그러니까 이 첫인상은 진짜 아무것도 아니더라고. 그러니까 거기 속으면 안 되고. 그러니까 여기 얘기한 것처럼 첫인상이 안 좋은 사람은 버려야 되는 게 당연한데, 첫인상이 좋은 것도 버려야 되냐? 첫인상이 좋은 것도 사실은 그게 좋든 나쁘든 그것에 끌려가면 어떻게 되냐면은 지혜롭지 못한 판단과 지혜롭지 못한 처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그렇게 길게 가져가면 안 돼. 첫인상이 좋아도. 예를 들어서요, 누굴 봤는데 저도 진짜 멀끔하게 잘생기고 굉장히 샤프해. 딱
딱 보는 느낌이. 그러니까 일 처리도 잘할 것 같고, 또 상당히 인격적으로도 이렇게, 하여튼 참 괜찮은 사람이다. 이렇게 받았는데, 그래서, 근데 나중에 보니까 영 아니야. 전혀 그렇지 않더라고. 약간, 그러니까 굉장히 이렇게 뭘 많이 알고 샵할 것 같은 인상이었는데 되게 무식하고 이해력도 떨어지고 막 그러더라고요. 인상하고 다르더라고. 이 중에 있는데 이걸 밝히면 더 이제 확실히 와닿겠죠? 그러니까 말이야, 지금 밝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걸 첫인상이 좋아도 그러니까 잘못하면 그 인상만 보고 예를 들어서 누구를 채용해야 돼. 근데 인상이 좋아. 채용했다가 거의 막 큰일 날 수도 있고 인상이 좋아서 결혼했는데 영 아니야. 안 되잖아. 그러니까 거기에 끌려가면 안 돼요. 그것을 완전히 믿어버려도 안 되고 자기의 첫인상을 믿어버려. 그러면 이제 정말 이상하게 되고 또 그 사람한테 어떤 기대감이 생기더라고. 이 정도 해주겠지 했는데 거기에 실망을 시켜주면 그 첫인상이 그 정도 좋지 않았으면 그 정도까지 실망을 안 했을 텐데 굉장히 미워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이 다 뭐냐면 그 분별이 끌려갔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자유로워야 돼. 그러니까 당연히 이런 걸 놔야 되고, 놔야 돼요, 당연히. 놔야 되고, 이 비슷한 질문들을 제가 뭐 옛날에도 받아요. 우리 사심 잡념을 놓으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선을 하고 할 때는 잡생각 놓고, 생각도 놓고, 집착도 놓고, 다 놓는 연습을 많이 시키는데, 이렇게 자기 전에 무슨 공상하는 걸 좋아한대요. 그래서 하지 마라. 근데 이제 옛날에 그 나쁜 기억들, 막 이런 거 당연히 놓아버리는 연습을 해야 되지. 근데 또 질문이 들어왔어. 옛날에 너무 좋았던 기억, 너무 행복했던 기억. 너무 좋은데, 생각하면 좋은데 이거 놔야 되냐고.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잘하네? 그게 좋든 나쁘든 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 뭔가를 막 앞에서 발표를 했는데 사람들이 그냥 너무 좋아하고 막 칭찬을 하고 굉장히 분위기도 좋았어. 나도 막 자랑스럽고 막 그래.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너무 좋으니까 이 기억을 해. 기분이 좋아. 내일 또 해. 시간만 나면 생각해. 근데 나중에 보면 사람들은 다 잊어버렸는데 나 혼자 이제 막 업돼가지고 1년 전에 나 그랬지. 막 다른 사람은 기억도 안 나. 근데 이게 뭐냐면은 일종의 정신적 변비 같은 거예요. 좋은 음식을 먹었어. 좋은 음식을 먹었는데 먹었으면 어떻게 돼야 돼? 소화를 하고 그 다음에 배설을 해야 되잖아. 그게 아무리 좋은 음식, 되게 비싼 음식이야. 그러면 배설하지 말어? 엄청나게 좋은 거예요. 좋은 거든 나쁜 거든 그 기쁨은 딱 흡수를 하고 그 다음에는 미련 없이 털어버려야 돼요. 그게 건강한 그 정신이라고. 그거를 못하면 이게 배설을 못하고 계속 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게 도구로 작용해. 계속 지는 좋다고 그거를 뭐 기억하고 있는데 이게 정신적으로 안 좋게 작용합니다. 홀가분해야 돼, 이 정신은. 그냥 다 배설하고 뱃속이 텅 비어야 되거든? 근데 뭘 계속 채워야만 이게 그 습관이 돼 있어. 그러니까 자꾸 뭘 생각하고 뭘 하고 하거든요. 그건 할 때 하고 털어버려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요거 질문 잘 하셨고, 지금 우리가 어떻게 됐는지 아시겠죠? 네. 예. 그 다음에는 성청교문에 일단 질문할 사람. 저쪽에 있다네.
여기도 있고. 우리 또 가다가 돌아와. 네. 저쪽이 아침 먹을 때 이제 질문이 있다는 얘기는 했었어요. 그러니까 저쪽 먼저 하고 그 다음 합시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강남교단 장학생으로 오게 된 양하연이라고 합니다. 예. 네, 어제 반모임 시간에 제가 드린 질문을 다 같이 나누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말씀드리는데요. 제 질문은 자기 수양을 계속해서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게 이 원불교의 목표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 원불교 교리를 접한 지 얼마 안 돼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자기 수양으로 그런 외부의 자극을 견뎌내는 데는 좀 한계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나를 꾸준히 괴롭히는 사람이 있을 때는 아무리 스스로 자기 수양을 한다고 해도 그걸 버텨내는데 좀 한계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예시처럼 외부에서 계속 나를 부정적으로 자극하는 일이 있을 때 그거를 자기 수양만으로 극복해 나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렇게 질문하시는 것처럼 이런 그 질문들을 원해. 현실 속에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하는 것이 나와야지 교법에 대한 강의는 할 수 있는데 그 다음에 그래야지 정말로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이게 이 교법이 뭔지. 그러니까 질문 참 잘해 주셨어요. 예를 들어서 누가 나를 자꾸 지속적으로 힘들게 해. 근데 어제 배운 대로 어떻게 하라고? 그게 경계예요. 어떤 사람이 경계가 됐어. 근데 내가 너무 힘들어. 그러면은 어제 얘기한 걸 정확히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일단 그 경계에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는 거 하고 그 다음에 2단은 뭐예요?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 이게 뭐냐? 진공으로 채를 삼는 거예요. 빈자리로 들어가는 거야. 흔들리지 말아야 돼. 그 다음에 흔들리지 않았으면 그 다음에 일이 잘 되게 해야 돼요. 야, 흔들리지 않았어. 그런데 문제는 그대로 남아있어. 그럼 이게 잘한 게 아니에요. 묘유로 용을 삼는 공부를 못한 거예요. 이 묘유로 용을 삼는 공부는요, 굉장히 연구 많이 해야 돼요. 실제적으로 해법이 무엇이냐 잘 찾아봐야 되고, 고민해야 되고, 잘 모르겠으면 잘 아는 사람 물어봐야 되고, 그렇게 해서 해법을 찾아내야 돼요. 그런데 해법을 찾아내는데 이 첫 번째 첫 단추를 잘못하면 이건 뭐냐? 진공으로 채를 삼는 공부를 못했어. 그 얘기는 뭐냐면 그 경계에 끌려가면서 그냥 이 요동치는 마음을 어쩔 줄 몰라. 미워하는 마음을 놓지를 못하겠어. 그럼 그 미워하는 마음으로 아무리 잘 생각해봤자 해법이 결국은 실패로 돌아간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이 분배를 놓아버려야 돼. 이 사람이 나한테 와서 예를 들어서 어제 말한 대로 비아냥거렸어. 그리고 나를 막 무시해. 그런데 그런데도 내가 그 미워하는 마음이 안 털어지는데 그걸 털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그 미워하는 마음은 왜 생기고 나는 내 마음이 왜 흔들리는가를 잘 간파를 해야지 그걸 털어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그 털어버린 다음에 그 다음에 묘유로 용을 삼는 공부. 즉 현실 속에서 일이 다 잘 되게, 일이 잘 된다는 얘기는 여기서는 그 일에서는 일이 잘 되는 게 뭐겠어요? 내 마음도 편안하고 저쪽도 편안하고 저쪽도 이게 누군가한테 안 좋은 짓을 했으면 안 좋은 짓이 없어져야지. 고쳐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이게 길게 편안한 거죠. 그래야지 해결이 된 거지. 그냥 이거는 그대로인데 나는 막 참어. 이건 해결한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을 때는 결국은 직접 말을 해서 못하게 하든지 아니면은 내가 해서 말이 씨가 안 먹혀.
그러면 누구의 도움을 얻든지, 그 사실요, 법적 대응까지 생각해야 될 때도 많아. 별의별 걸 다 동원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를 해서 해결해야 돼요, 그거는. 하는데 단지 전제 조건이 있어. 요동치는 마음으로, 미워하는 마음으로 하면 이걸 다 해도 이상하게 자꾸 또 안 좋아져. 그런데 이 깨끗한 마음으로 하면 희한하게 좋아져요. 요거를 믿고 한번 해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 이해하시겠죠? 지금 뭘 어떻게 하라는 건지. 그래서 이 묘유로 용을 삼는 공부가 어떻게 보면 더 어려워. 이 진공으로 체를 삼는 공부는요, 어렵긴 하지만 복잡하진 않아. 그냥 다 받아들이면 돼요, 사실. 그냥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그냥 이래도 되는데, 얘는 그게 아니에요.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될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에 따라서, 또 이게 지금 상황이 어떤지에 따라서, 또 내가 있는 위치에서 도움을 줄 사람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어떻게, 무엇을 먼저 하고 무엇을 나중에 할지. 아니면 시간적으로 지금은 어쩔 수 없으니까 일단은 입 다물고 있다가 때를 봐서 한번 해야 된다든지, 정말 다양한 대안들이 있는 가운데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한 지혜 단련이 필요해. 그리고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배워나가는 공부예요. 그래서 이 현실 속에서 진짜 해결해야지 이것이 진공으로 체를 삼고 묘를 용을 삼는 공부를 잘했다고 할 수 있는 것이지, 그걸 못하고 내가 그냥 대충 참았어. 그거는 이건 진공으로 체도 아니고 묘를 용을 삼는 공부도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예, 그래요. 예,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3단의 이동원이라고 합니다. 네. 갑자기 의문이 들었는데, 운전하기 이제 무언가에 끌리지 않은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은 하지만, 어느 방향에서는 어느 정도 끌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었는데요. 예를 들어, 제 부족한 경험상, 제가 조금이라도 더 나은 모습을 원하거나 변화를 원한다면, 지금 당장 두렵고 부끄럽다고 생각하는 것을 그대로 이제 직면했을 때 이 힘이 굉장히 세다고 좀 몇 번 느꼈었는데, 이 끌리는 마음이 주착된 마음인지 어디서 나오는 마음인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두려움에 끌리는 걸 말하는 거예요, 지금? 두렵고 부끄러운 순간들 말씀드렸습니다. 거기에 끌리는 것이 집착된 마음이냐? 네. 예, 앉으세요. 예. 그러니까 사람이 두려움을 느끼고 좀 부끄러움을 느끼고 많은 사람 앞에 가서 뭔 얘기를 해야 되는데 막 그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상황이 있는데, 집착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그것 때문에 뭐가 안 돼. 족쇄 찬 것처럼 내가 자유를 잃어가지고 해야 될 일을 못하고 해야 될 말을 못하고 정당한 자기 인생에 이렇게 밟아갈 그거 방해를 받아. 그럼 그게 집착이에요. 그래서 그게 집착이냐 아니냐 그거를 개념 정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삶에 이것이 방해가 되느냐, 그래서 내 자유를 잃어버리느냐 하는 게 중요한 것이거든. 그래서 그런 두려움과 창피함이 어느 정도 있는 거는 사람이 살면서 무슨 목석도 아니고 그 다 있는 거예요. 느낌도 있고 다 있는 건데, 그것이 내 자유를 제압을 해버려. 그러면 그걸 허락하면 안 되죠. 그런 의미에서 그렇게 되면 그게 집착이다 이 말이죠. 내가 예를 들어서 좋아하는 게 있어요. 난 사람들 취향이라는 게 있잖아. 그래서 나는 이런 컵을 좋아해. 그럼 좋아하면 안 돼? 왜 안 돼? 좋아하는데. 근데 막 집착을 해. 이런 컵이 없는데 자꾸 여기서 나 이런 컵 오기 전에 나 강의 안 해. 이러면 집착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두려움이든 뭐든 그런 느낌 같은 거는 다 있을 수 있고 좋아하는 것도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이 과해서 나를 옥죄요. 그러면 그거는 우리가 허락하면 안 되죠. 아시겠어요?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있어요? 어디? 네, 일단 어주이라고 합니다. 전 제 친구를 위한 질문인데 그 한 친구가 자신을 많이 싫어하고 사랑할 수 없는 상태인데 그래서 가지고 있는 것을 뭐 버리고 나눠올 수 없고 그 잃어버릴까봐 너무 두려워하는 거예요. 뭐 가족이나 뭐 다른 인간관계나 그래서 많이 두려워하고 걱정하는 그런 상태에서 그럴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가족이나 뭘 잃어버릴까봐 두려워한다고요? 인간관계예요. 인간관계를 잃어버릴까봐 두려워한다고? 네. 무슨 일이 있어서 그래? 아니요, 그냥 뭔가 자신이 없어서 만약에 좋은 사람을 만나면 뭐 친구를 만나면 너무 그 잃어버릴까봐 너무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자신이 스스로 자신이 없다는 게 잘 알고 그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잃어버릴까봐 두렵다. 예, 앉으세요. 이것도 일단은 일반적인 얘기로는 사실 이렇게 어려운 얘기가 아니야. 그러니까 잃어버릴까봐 두려워하는 마음, 그런 것도 우리가 살면서 있어야 되는 마음이죠. 내가 돈이 있어. 근데 돈을 이게 잃어버릴까봐 조심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이거 없으면 그냥 돈을 막 이런 데 놓고 다니는 사람 있어요. 그럼 안 되지. 당연히 조심해야지. 함부로 두면 안 되고, 이 보관도 잘해야 되고. 그런데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뭐 가족이든 어떤 좋은 인연을 만났어. 이 인연이 계속됐으면 좋겠어. 근데 이게 또 사람이 살다 보면 그 인연을 잃어버릴 수도 있지 않냐고. 그러니까 안 그래도 이제 매사에 자신이 없는데 이것도 그럼 어떡하지? 이제 걱정이 생겨. 제가 중학생 때 볼펜을 하나 샀는데